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방부가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의 제한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과 화천, 철원, 고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만 1,200여 헥타르가 해제됐습니다. 춘천 사북면 일대가 869헥타르, 철원 근남면과 철원읍, 동송읍 일대 577헥타르, 고성 간성읍, 거진읍 일대 58헥타르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화천은 간동면과 산해면, 하남면, 상서면 등 19,000헥타르가 해제 지역에 포함돼 화천 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대폭 줄었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앞으로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해제를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제한됐던 것이 풀려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땅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 없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묶여 있는 그런 땅이 많아가지고 파고 살 수가 없는 게 그런 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 아직 창고를 못 지고 있어요. 우리 농기에 좀 창고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강원도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앞으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시군과 함께 각종 평화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제약 여건 때문에 지역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이번 대대적인 해제를 통해서 아마 지역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접경 지역 시군은 남북 평화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15일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어제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입 지원관과 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나만의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고3 교실. 예상보다 낮아진 등급에 실망하는 학생들도 보이고 서로의 점수를 확인하며 격려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결과에 수긍하고 후회하지 말자는 선생님의 말에 이내 침착해집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한 번은 시험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허무하기도 한데 후련하기도 해요. 지난해 대학에 진학한 도내 수험생 가운데 수시 합격자는 8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이 역대 불수능으로 꼽히는 만큼 수시 등급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지원해야 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 성적이 나오면서 수험생마다 맞춤형 입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 대입 지원관을 배치하고 1대1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학별과 계열별 대입 지원 전략을 발표하는 입시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반영 비율 등을 잘 고려하면 10점 정도, 많게는 20점 정도까지의 성적을 뒤바꿀 수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정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내년 2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에 반발하는 평창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군도 강원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기념식 강릉 개최에 반대하는 평창 주민들이 결국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이장연합회는 오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군민 2,000명이 참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와 가치를 지키고 유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념식을 반드시 평창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직접 알리겠다는 겁니다. 선수도전을 해서 성공적으로 평화라는 그 올림픽을 치러냈는데 그 강릉에서 1주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평창 국민을 무시를 하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주년 기념식은 강릉에서 개최하고 일부 행사를 평창에서 열자는 강원도의 분산 개최 제안도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 군의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평창군도 본격적인 반대 행보에 나섰습니다. 분산 개최를 제안했던 강원도의 올림픽 기념행사 계획 제출 요구에 기념식 전체 예산인 30억 원 규모의 계획을 세워 제출했습니다. 평창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강원도에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1주년 기념 행사라도 꼭 우리 주개최지인 평창에서 해야 된다. 전 5만 국민들 다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고 이 군 입장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왕기 평창군수가 최문순 도지사와 기념식 문제를 두고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림픽 기념식을 평창에서 개최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는 한층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가 지나는 강원과 충북, 경기도 지역의 12개 시군이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한 국민청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에 국민청원을 활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1997년 착공해 벌써 21년이 지났지만 아직 반쪽짜리 고속도로입니다. 총 길이 250km 가운데 평택 제천 구간만 2015년 완공됐고 제천에서 삼척을 잇는 123.1km 구간은 계획만 서 있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다 못한 강원과 충북, 경기 등 12개 시군이 지난 2015년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결성 이후 15만 명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기 착공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12개 시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여론을 모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기로 한 겁니다. 경제성만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러지 않은 예들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실현해 주는 거죠. 서해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동해와 삼척항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폐광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기 건설이 시급합니다. 동해안이라든가 BC 기준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폐광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소외 지역에 변방 지역을 갖다가 활발하게 개발하는 차원에서 4조 5천억 원이 예상되는 동서고속도로 제천 삼척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중에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강원과 충북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시멘트 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에 대해 국회가 3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법적인 해석을 받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석회석 채광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과액은 24억 원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석회석을 캐낼 때 세금을 걷고 그걸 원료로 시멘트를 만들 때 또 한 번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고 반발합니다. 특정 자원이 석회석에 대해서 이미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또 시멘트 생산 시에 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이중과세로 지금 법적인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도 법적인 해석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정부 법무공단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석회석을 굽기해가지고 태우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폐자재, 이런 또 석탄에서 나오는 외부 불경제, 여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지하자원 이용에 대한 중복과세라고 하고 맞은편은
시멘트 제조에 따른 환경 피해 부담금이라며 서로 다른 곳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로 의견이 나뉜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에 합의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년 3월까지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관계부처들이 톤당 1,000원으로 돼 있는 세율 조정으로 타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동해선철도 북측 구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도로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의 동해선도로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아직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고 합의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도로 공동조사는 철도와 달리 고성에서 원산 지역으로 구간이 짧아 일정이 촉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2018년 지역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지난해 8등급보다 5등급 상향된 3등급으로 개선됐습니다. 지역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해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 추진, 그리고 예방 설비 정비 등 55개 지표를 평가합니다. 이번 지역 안전도 진단에서 속초와 영월이 1등급, 춘천과 원주, 동해, 정선, 철원 지역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레고랜드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회기 중에 강원도 공무원과 해외 레고랜드 시찰에 나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과 김형원 부위원장, 나일주 원태경 의원 등 4명과 강원도 레고랜드 지원과 전용민 과장 등은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제건설위 소속 예결위원 3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의원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2.6% 인상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현행보다 3.26% 인상 기준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반발해 여론조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인상에 맞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는 별도의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하고 다음 주쯤 의정비 인상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의원 의정비 인상률이 31.9%로 잠정 결정돼 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내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31.9%인 1,113만 원 인상된 4,6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은 뒤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액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강원 중부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에는 5cm, 홍천 4cm, 인제에는 2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9도, 영서 지역은 6도에서 8도, 강원 산지는 4도에서 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도내 학령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도내 초중고교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학생 수는 지난 2014년 18만 8,408명, 올해 16만 1,530명으로 해마다 6,000명에서 7,000여 명가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